지리산 자락. 겨울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산 마디마디를 깨우는 소리가 들릴 때쯤 겨울을 나느라 고생했다는 듯 자연이 선사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 물과 기온이 만들어내는 보물단지들. 장맛 보러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봄삭은 맛 물씬 나는 귀촌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원에서 30여 분 차를 달려 빼곡한 숲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15가구의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에서도 제법 높은 주인공의 집마당. 소나무 숲 아래 보물단지들을 곰삭히는 분, 고광자 씨를 만났습니다. 네. 뭐 하시려고요? 저희 집에 7년 된 간장이 있어요. 예? 7년짜리 간장 보여주려고. 이게, 네. 어이구. 저희가 오자마자 담가놓은 간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7년째죠. 이야, 이거 가보네, 가보. 네, 저희 가보예요. 간장 위에 장꽃이 피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 간장 곰팡이가 피면 장맛이 좋아진다고들 하셨죠? 이게 네. 살아있는 거네요, 완전히. 그럼요. 장은 살아있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장 앞에 지나가면서 요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물체거든요. 매년 네. 한 번씩 이렇게 네, 꽃이. 폈다가 네. 또 다시 또 네, 졌다가 또 피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7년 묵은 간장이라 그런지 색도 검지 않고 투명한 갈색을 띱니다. 대체 가격은 이 독 얼마입니까? 조금씩 했던 것들은 귀한 분들한테 귀하게 판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이상 숙성시킨 거. 그 대신 다른 사람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죠. 처음에 주문하신 분은 저한테 주소를 이렇게 저한테 전화로 주세요. 전화 상담하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런데 장독마다 간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항아리엔 생선으로 담근 어간장이, 어떤 항아리엔 매실이나 사냐초 같은 발효액이, 어떤 항아리엔 빛깔 고운 된장이 그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간장처럼 2년 이상 묵혀 세상에 내놓는다는 양념이 무려 20여 가지, 항아리가 170여 개나 됩니다. 어머님, 우리 왔어요. 안녕하세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같이 귀농한 친구들이에요. 젊은 친구들. 이분들이 이제 비료도 만들고 콩농사도 지고 들깨농사도 지고 돼지도 기르고. 다양하시네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희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젊은 귀촌 농사꾼들이 고광자 씨를 찾아온 이유는 양념 만들기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대신 하십니까? 예. 도와주십시오. 저희 무거운 남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작년 가을에 말린 태양초 고춧가루에 식혜와 메주가루를 붓고 잘 저어주면 되는데요. 고추장 담기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편하네. 이렇게 장정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된가? 이렇게 완성된 고추장은 보름간 숙성시켜 장독에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귀농에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제가 언제 이렇게 또 고추장도 만들어보고 된장도 만들어보고 좋은 걸 먹어보겠어요. 새참 시간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 붓고 3분이면 새참이 된다네요. 지금 올해 개발한 시래기 된장국 한번 맛보시고. 드디어 나오신 거예요. 진짜 내가 6년 만에 나왔다. 6년 만에.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납니다. 이야, 잘 뿌려졌네. 잘 만들었네 아주. 된장하고 간장 넣었어요. 맑은 네. 우리 된장국이에요. 떼기. 그러니까 이제 유학 보내는 엄마들이 이것 좀 팔면 안 되겠냐고 제발 좀 팔라 그러고, 아직 이제 준비 중이라 판매는 못 하거든요.
장 하시기도 바쁘고 네. 운영하시기 참 힘들 텐데 언제 이렇게 개발하셨어요? 시래기를 많이 말리세요 어르신들이. 근데 너무 싸게 팔리는 거예요 시래기가. 그래가지고 저거 너무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게 했는데 너무 싸게 팔려서 저거를 좀 부가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아직 시중에는 나오지 않은 제품이지만 귀촌 동기들은 이날 시제품을 보면서 서로 다독거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무 디자인을 예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시작한 건 4년 전 남원의 귀촌에 있던 6명의 농사꾼들이 모인 건데요. 판로를 개척하자는 취지로 생산물 포장 방법과 귀농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강자 씨의 갖은 양념 제품도 단품부터 세트까지 이 모임에서 함께 디자인을 고안해 인터넷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방이 조용한 오후. 사실 그녀는 귀촌했지만 두 딸과 남편은 서울에 삽니다. 주말 부부인 셈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건 장농사입니다. 저도 일손을 보탤까 하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오호, 주렁주렁 250여 개 메주가 2달 이상 잘 익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마당에 옮기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투포한. 어휴, 진짜 혼자 진짜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깨도 아프고 관절이 생겼어요. 메주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음력 정월이 지나기 전에 메주를 띄워야 장이 맛있게 발효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더니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처도 못 오겠어요. 남자들은 예, 남자도 오지 말라고. 원래 이거 메주 담을 때는 전날 우리가 목욕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저도 할머니들이. 어젯밤에 목욕했어요. 할머니들이 부정 탄다고 오지 말라 그랬다니까. 네, 그랬어요. 이런 얘기 나누는 맛에 농촌에선 함께 일하는 것도 재미납니다. 그런데 아이고, 오늘 또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족 빈자리 느껴질 새도 없겠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가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연산딸 애써요. 장담 나오셨어? 장담이라고 애써. 그러게 오셨지. 내가 다 불렀잖아 지금. 다 불렀어. 우리 연산떡 솜씨가 장만 하면 다 맛있어. 항상 이렇게 어르신들이 도와주세요? 네, 항상 도와주세요. 메주 끓일 때부터 시작해서 장 담그고 이제 또 정말 힘든 일은 매주 치대는 일이에요. 치대는 날도 다 오세요. 이게 이런 날은 이제 마을 잔치예요 저희가. 그 어르신들 없으면 안 되겠네. 안 되지. 안 될 거는 왜냐면 없는데. 콩농사지어서 저한테 주시거든요. 또 콩농사지어가지고. 씻은 메주를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띄우기로 했습니다. 인심도 좋은 어르신들 농사 지은 콩 사주었으니 품앗이는 덤이랍니다. 내가 산동 할머니 건가요? 산동 할머니 거좀 적어. 만병에 다 네, 틀려요. 있겠네요. 네. 깨뜨려준 거 우리 내가 작다 헷갈려. 할머니가 이게 더 크잖아. 요건 내 건가? 모르겠네. 나도 이렇게 예쁘게 먹이라도 무엇이. 아, 이게 더 이쁜데요? 나도 예쁘게 먹이라. 또 이뻐야 맛있어요? 아이 그건 이제. 아이고 툭툭 붉어지네. 아이 가슴 같이만 예쁘게 만들면 좋지. 뻔도 있고. 항아리에 메주 담았으니 이번엔 일주일간 불순물을 침전시킨 소금물을 부을 차례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한정국 씨 오셨으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오셨으니까. 겁나 이거 무거워서 참 무거워서 먹. 뭘 이렇게 무거워? 나 이거 소금물이에요. 그래. 맹물보단 더 무거워. 얼마나 무거울까 했는데요. 아이고, 꽤 무겁더라고요. 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도와서 같이 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광경이 마냥 신기합니다. 7번 만에 장독
그득하게 소금물이 채워졌습니다. 요거 붉은색은 잡기를 쫓아준다는 의미가 있고, 요거 숯은 여기 들어있는 균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균들은 얘가 숯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숯하고 이렇게 고추를 넣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 염도 측정만 남았는데요. 소금물 농도는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어르신들께서 계란을 띄웠을 때 500원짜리 동전만큼 올라오면 소금 염도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해보니까 염도가 가장 맛있는 염도가 맞았어요. 계란이 띄워지면 500원짜리 동전만큼 올라올 때. 달걀이 정말 동동 뜨더라고요. 가장 염도가 맞는 거예요. 이제 45일이 지나면 메주는 건져서 된장을 만들고 검게 숙성된 소금물은 간장이 될 겁니다. 그 후에 2년 장독 안에서 된장, 간장이 익어가는 동안에도 마을 분들이 함께 하겠지요. 아직 쌀쌀한 날씨에도 메주 띄우기를 함께 해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새참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흑돼지 고기를 푹 삶아 영양 보충시켜드릴 참입니다. 된장으로 간해요. 된장을 고기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산에서 캐온 칡과 황기, 감초 같은 한약재도 넣습니다. 이제 1시간쯤 푹 삶아내면 됩니다. 고광자 씨는 장이 발효되기 기다리는 것처럼 음식도 마음을 다해야 먹는 사람에게도 이롭다고 말하더라고요. 고기를 품은 가마솥이 콧바람을 흥얼거리네요. 그 시각 고광자 씨 집 안방으로 어르신들이 들어오십니다. 어허, 이거 한두 번 들어와 보신 것 같지 않죠?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먹는 건데 이제 팩을 할 거예요. 뭐요? 어르신들 된장 팩. 팩이요? 예. 저희는 우유치 걷어낸 걸로 이렇게 팩을 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장 운동이 잘 돼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세요. 어르신들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내가 지금 어르신들 배꼽에 반창 꼬 붙이고 배 위에 널찍하게 된장을 펴 바릅니다. 우리 할머니 속이 안 좋아. 자주 하세요 이런 거? 자주지 하면 자주인데 우리 연산 떡이랑 혼장만이 속이 안 좋을 때. 속이 안 좋을 때 잘해주면은 속이 시원히 좋아. 찜질용 된장은 2년 숙성시킨 된장독을 열었을 때 맨 위에 버리게 되는 된장입니다. 그 위에 뜨끈한 물수건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저기다 해요. 또 속이 뜨뜻하니 쏙 내려간다고 하세요.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아들, 딸 있어도 다 먼 데 살고 한 동네 안 살고 다 지금 멀게보다 떨어져 살잖아. 그런데 이렇게 젖에서 살면서 못 오는 거 도와주고 겉떡구만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서 밥 먹고. 어르신 잠드셨네요.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어르신들 주무시는 동안 남은 음식을 하겠다던 고광자 씨. 뒤뜰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곰 잡았어요. 이게. 이거 얼마나 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 3년째예요. 올해. 알고 보니 매년 5월이면 남해산 굵은 멸치를 소금에 절여 소나무 및 공터에 2년 이상 삭힌답니다. 멸치 액젓을 만드는 거죠. 지리산 자락에서 곰 삭은 멸치 액젓을 건더기 없이 잘 걸러서 발효시키면 맑은 빛깔의 어간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년 된 거라고요? 예. 그렇게 짜진 않네요. 예. 오래된 것들은 짠기가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맛은 좀 깊어지는 거죠. 이제 짠맛은 덜 나고. 지리산에 담근 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액젓이라든가 네.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발효식품은 그런 것 같아요. 자연 조건하고 맞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발효는 자연이 발효해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모든 음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50%. 이 자연이 하는 게 50%. 50대 50이 만나서 함께 버무려지는 거죠. 어간장을 양념으로 나물을 무칩니다. 저희는 양념을 최소화해요. 왜냐면 양념은 최소화해야지 본연의 맛이 음식 본연의 맛이 나거든요. 예, 양념 되거든요. 박송나물 무침 양념은 어간장 2숟갈이 끝입니다. 코끝에서 맛이 난다고. 똑같이 넣죠? 네. 토라님 무침도 어간장으로 간 맞추고 점을 묻혀주면 끝이랍니다. 그 사이 수익이 잘 익었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군침 돕니다. 이 정도 해야죠. 두툼한 흑돼지 고기에 칡과 한약재, 향과 색이 그대로 뱄습니다. 마을에선 칡 된장 수익이라고 부른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배 위에 된장을 제거해 드립니다. 효과 좀 보셨을까요? 원래 싼 것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혼났네. 시원하고 참 좋소. 어머니 같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다 생각하고 해주는 거죠. 다 같이 둘러앉은 밥상. 수육은 두툼하게 썰어야 제맛이지만 고강자 씨는 어르신들을 위해 얇게 썹니다. 대보름을 앞둔 때여서 오곡밥도 준비했습니다. 다른 것도 먹어야 되게 많이 드셔. 할머니가 이 콩농사 짓은 거잖아. 이 할머니가 당근해지를 한디. 진수성찬입니다. 목구르기도 당근해지를 한디. 남원에선 대보름에 꼭 먹는다는 박송나물과 토라님 무침부터 손이 갑니다. 김치 하나도 꿀맛 같습니다. 대보름 음식도 나눠 먹고 매주 띄웠다고 함께 먹고 지리산은 매일 잔치날입니다. 그래서인지 고광자 씨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좋죠. 복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복디 당네. 시장도 뜨고 간 게 좋고 약방도 간 게 좋고 동네도 뭐 묵자고 가자고 온 것도 좋고 어디 갔다 오면 막 제일로 방가라고 오고 막 와서 커피도 먹으라고 오고 막 밥도 먹으라고. 밥도 먹으라고 오고 막 그냥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어. 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다고 그런 게 제일 좋아요. 삶이 좀 풍요롭죠. 도시에서 산 것보다 훨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 소통이 된다라는 거. 어르신들이 돌아간 오후 양이 아빠, 항아리 좀 옮기자. 나 혼자 있을 때는 못 옮겼는데 양이 아빠가 왔으니까 옮기게요. 고광자 씨의 잔소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분은 남편 김정죽 씨인데요. 서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주말을 맞아 집에 오는 날이면 잔소리가 는답니다. 깨지지 않게 조심해. 알았어. 아이 깨면 그 20만 원짜리야. 이거 어디다 놓아야 되는데 말도 안 해주고 이거. 아유, 여기다 놓으면 되나? 에이, 여기 아니지. 봐봐. 어디? 저쪽 항아리 비어 있잖아. 지금 저 자리에. 그 가운데. 가운데? 네. 남편 참 착하죠. 아내 말이라면 군소리 없이 다 들어줍니다. 여기 오셨는데 그 또 일해요? 아니 뭐 제가 또 와서 뭐 여자가 못한 일 있으면 해줘야죠. 아, 요런 일은 해줘야지. 이렇게 장독대 들고 이런 일은 해줘야죠. 너무하다. 또 올 일 있어. 이거 말고 이거 봐봐요. 요 지금
여기 나무 심었는데 나무가 그냥 풀로 다 가렸어. 요걸 해주고 가야 돼 이번에. 말 끝나기 무섭게 이번엔 낫질입니다. 봄이면 장독대 옆으로 철쭉꽃 환하게 피라고 작년에 심었다는데요. 봄맞이 잡초 제거를 명받았습니다. 이사님, 예. 아이고 그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뭐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끔 와서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제가 해야죠. 고생하는 와이프도 있는데 제가 해야죠. 남편은 해가 질 때까지 잡초를 뱄습니다. 주방에선 잔소리꾼 아내가 남편을 위해 한창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일 시킨 것이 미안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청국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죠? 왜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모처럼 집에 오면 바깥에서 많이 밥 먹잖아요. 그런데 모처럼 집에 오면 이렇게 대접해줘야 왕인 것처럼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을 것 같아서 실은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은 거예요. 가정에 복이라는 것도 이런 복이 있거든요. 행복하시겠어요? 예, 아니 집에 가끔 오니까 애 엄마가 좀 신경 써가지고 많이 차려준 것 같아요. 드셔보시오.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언제 내가 이렇게 떼도 죽었어. 진짜 오늘 같은 날은 큰 복이네. 언제 내가 이거 뜯어주냐. 밥이 맛있어? 오랜만에 김밥 먹는 게 맛있어. 내가 맛있으라고 해준 건 게 많이 잡숴. 네, 고맙소. 네. 주말 부부로 사시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애들도 또 나가 있고 혼자 하실 일도 많고 어떠세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실은 힘들죠. 이렇게 아무리 내가 남편이 없을 때 그 공간을 내가 차지해서 일을 한다지만 일한 거하고 또 내가 실질적으로 남편이 필요할 때는 있거든요. 저녁에는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애기 아빠한테는 항상 전화 오면 달려오거든. 이 사람은 1시, 2시, 3시든 간에 내가 전화하면 그냥 그때 바로 달려오세요. 걱정이 많이 되죠. 밖에 나가 있으면 집 혼자 있는 것도 걱정스럽고 일도 혼자 하면은 또 뭐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걱정스럽고. 맞벌이 귀농의 장단점 어떤 게 있어요? 귀농하게 되면 누군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귀농 실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남편이 항상 벌어다 주기 때문에 가정은 책임지고 벌어다 준 돈에서 일정한 양은 장류에 계속 투자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 부부는 맞벌이까지 하면서 왜 귀촌을 선택했을까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휴양차 저희는 지리산자라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시어머니까지 같이 살 때는 제가 귀농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제가 바뀐 거죠. 이제 시골에서 눌러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서 입시 학원을 차릴 정도로 당찼던 고광자 씨. 그녀는 학원 건물 주인 아들과 사랑에 빠져 24년 전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로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2002년 시어머니가 간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애기 아빠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몰라 별로 나를 안 이뻐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친정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는데 이런 친정 엄마하고 관계를 못 풀고 가니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만큼은 안 좋은 관계를 꼭 풀고 싶더라고. 시어머니에게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면 풀고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막내 며느리였던 고광자 씨는 과감하게 귀촌했습니다. 자연이 좋아서인지 정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오래 살아주셨답니다. 원래는 한 3개월 사신다 했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7개월 정도 같이 살았어요. 며느리에 대한 그런 엉어리는 그때 다 푸셨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존재였냐면 이걸 보여드리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한 20여 년간 가지고 다녔어요. 네. 우리 시어머니의 역사예요, 제가 주면. 그게 뭐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우리 시어머니한테 보낸 사성이에요. 결혼할 때 옛날에 사성을 보냈잖아요.
나는 옷만 있는 줄 알았지. 이런 것까지 있는 줄. 우리 신랑도 몰라요. 그 사성에 내가 이거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 네, 저는 몰랐어요. 나는 좀 옷만 있는 줄 알았지. 뭐 이런 문서가 남아 있는지 몰랐죠. 그냥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좀 간직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었고 이제 간직하면서 새록새록 이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정이 더 붙는 거죠 여기다가. 아우, 가슴이 먹먹하네요. 각 씨한테 고맙지 어머니. 자신이 챙기지 못한 유품을 아내가 지켜왔다는 것을 몰랐던 남편. 50여 년 전 어머니가 쓰던 버선 본까지 아내는 어머님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이런 걸 지금까지 갖고 있다니. 지금까지 이런 것을 간직해줘서 고마워. 그래요. 여보, 사랑해. 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서울 건설 현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잘생겼다. 이 시간 24년째 하고 있는 배웅이지만 마음은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잘 가. 네. 한이 네가 저잖아. 한아, 이제 네 아빠 갔는데 밥은 누가 줄까? 응? 누가 줘? 이제 갔어. 간지 모르지? 가서 그리만 좋아해. 앉아. 응, 잘했어. 앉아봐. 5분, 10분 정도 되면 이제 갔네. 나 혼자 놔뒀네. 이 산골에. 섭섭하죠. 남편이 떠난 날은 더 부지런을 떤다는 고광자 씨. 갑자기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상신마을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영농 자금이 나왔습니다. 영농 자금이 15가구가 사는 대상리에 고광자 씨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랍니다. 이상 신기회관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을 이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을 이장이거든요. 방송 듣자마자 달려오신 어르신. 설 잘 세셨어요? 설 잘 세셨어? 예. 이장님 회의에서 사실 그녀는 지난 1월에 마을 어르신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이장에 선출됐다고 합니다. 영농자금 신청 방법 설명을 들은 어르신들이 신임 이장을 위해 전과 음료수를 내놓으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죠? 오늘 병원 갔다 오셨어? 혼자? 가서 물치료만 하고 왔어. 요것만 해. 한 100번만 해주시면 돼요. 100번만 해. 하나, 둘, 이거. 이렇게. 오고 가는 잔 걱정 속에 정도 싹 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는 맛이죠. 받으세요 이장님. 감사합니다, 할매. 말도 잘하고 자주 오고 와서 방송도 잘하고 그만하면 되죠. 어떤 분들은 귀농하는데 이제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귀농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게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귀농의 성공은 그건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오늘도 지리산 자락에는 행복 매출 올려주는 가진 양념이 구수하게 곰삭고 있습니다. 선운산 자락, 맑은 공기와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수상한 귀촌인의 집. 어이 선일이 동생 있는가? 아이고 반갑네. 친근하게 안부 인사를 나누더니 갑자기 블루베리로 권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찾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백수호가 등장했는데요. 이게 다 뭔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마을 분들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다요? 예. 요거는 이제 복분자.
여기가 고창이 복분자인데 고창의 특산물 복분자 즙까지 종류도 각양각색. 아무리 시골 인심이 좋다지만 이렇게 한가득이라니 대체 뭐 하는 분들이세요? 저희는 기촌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부부예요. 아니 근데 왜 이런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글쎄 여기는 일상생활이야. 이게 올 때마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평범한 부부의 특별한 귀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아침. 양손에 전동 드릴과 공구를 들고 비장한 눈빛으로 아침 일찍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시는지 마치 내 집인 양 거침없이 들어가는데요. 아이고 조심조심 하시오. 조심조심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싱크를 고치는 소리였네요. 능숙한 솜씨로 뚝딱뚝딱 수리 끝. 나사가 좀 풀려서 문짝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예. 친절하게 고장난 원인까지 설명해주고요. 마을에 기록 오셔가지고 이런 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사실 그냥 시간만 남으냐고 이상 있으면 불러보고 저기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 항시. 무슨 일 하는 분이길래 선뜻 마을 주민의 가구를 고쳐주는 걸까요? 귀촌인의 집 옆 컨테이너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긴 어디고? 이분들은 또 누군가요? 복 많이 받으시고. 저 공방에 가구 배우시는 분들. 공성일 씨는 1년 전 귀촌에 가구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공방이 생겼다는 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만들며 이웃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손으로 만든 그 손 자죽이 이렇게 나니까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더 좀 이쁘죠. 저희가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괜찮죠. 그리고 공 선생님이 돈을 많이 안 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재료비만 받고 강의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골에 오셔서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이런 것이 많이 생겼으면 시골 사람들도 많이 배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가구는 다 됐다. 진짜 예쁘게 잘 됐어요. 각자 집으로 가져가 사용한답니다. 공성일 씨가 가구를 만든 지도 30년이 넘었는데요. 작은 소품부터 큰 가구까지 이렇게 직접 설계해서 만든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우체통이요. 아니 이거 뭐예요? 아 우체통 머리.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했던 공성일 씨는 귀촌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오자마자 주변에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촌에서 1년 지금 딱 2개월 됐는데 진짜 하루를 모셨어.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와서 여기 뭐 일하러 왔냐, 다 그래. 그 일이 그렇게 많더라니까. 바쁘게 지내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을 갖다주는 마을 사람들 덕택에 다행히 건강은 점점 좋아졌는데요. 특히 이 우체통의 주인이 될 사람은 공성일 씨를 친동생처럼 챙겨줬답니다. 형님! 우체통 갖고 왔어요. 아이고 동생 고맙게 뭘 이런 걸 다 갖고 오고 그래. 선물이야 선물. 맨날 신세만 지고. 아니 무슨 신세는. 문을 잘 닫아야 되겠다. 새가 알까겠다. 공방하는 동생이 가깝게 사니까 정말 좋으네. 편해지셨겠어. 이것도 저것도 선물도 해가지고 또 귀한 것도 만들어다 주고 또 우리 집하고 이렇게 컨셉이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래갖고 너무 좋으네. 아 그래요? 기분 좋아진 집주인 유행호 씨. 우체통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 닭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닭들, 비좁은 하우스 안을 누비며 필사적으로 도망쳐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 주인 손에 씨암탉 한 마리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잡았다. 동생 몸보심하려고 잡았다.
3시간 정도 푹 끓인 토종닭. 역시 보양식에는 닭 백숙만한 게 없죠. 우체통이 가니 닭 백숙이 왔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젠 이것도 일상이 됐다는데요. 시골의 정이라는 게 이렇게 쌓여가는 건가 봅니다. 어머니 손만한 크기의 닭다리는 공성희 씨의 몫으로 뚝!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시네요. 드려야 되는데 못하지. 아니 저기 진짜 맛있네. 원래 사이 오면 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 특별히 드린 거야. 사이가 없어서. 어느 날 두 분이 저 선물 하나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도 더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가깝게 됐죠. 이쁜 거 많이 만들어야죠. 어떻게 공짜로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돈 받고 하실 거예요? 공짜는 안 되지. 귀촌한 지 1년 2개월인데 한 10년은 된 것 같죠? 온 동네를 누비고 돌아온 집. 부부와 딸, 군대 간 아들까지 총 4식구가 사는 곳인데요. 가구 산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집안을 채우고 있는 작은 소품부터 가구들까지 전부 공성희 씨의 작품이랍니다. 집을 지을 때부터 공성희 씨가 만드는 예스러운 느낌의 가구와 어울리도록 벽지 색깔까지 맞췄답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 가구 말고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소품들은 한지는 집사람이 한 거죠. 아이고, 어머니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귀촌하기 전부터 시작한 한지공예.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1년에 2번 동료들과 전시회를 열 만큼 전문가 솜씨를 자랑합니다. 선명하게. 학교는 중국에 사업한다고 가서 있고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갔다 늦게 오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 두 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작품이 많아졌어요. 심상숙 씨에게 한지공예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일거리였답니다. 13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한 공성희 씨는 오랜 객지 생활과 스트레스로 심혈관 질환을 얻게 됐는데요. 더 늦기 전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귀촌을 결심했답니다. 그 앨범인데 제가 그 애들 아주 어릴 때 중국을 갔거든요. 떨어진 지 오래돼 갖고 지금 보면은 가족 사진에 아빠가 없어. 가족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런 행사 때마다 아빠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빠가 없는 가족 같아. 사진 보면. 중국에 가 있던 13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사진으로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때, 지금도 꼭 한 자리가 비워진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식구들이 어디 그때 놀러 갔는데 이거 어딘가? 추억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은 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식 때 끝나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아빠는 없고 다 잊어먹었어요. 아내는 그 긴 시간 혼자 타국에서 외로이 지냈을 남편이 안타깝기만 했답니다. 안쓰럽죠. 멀리 나가서 뭐 처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일하는 것도 본인도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한 마음을 잘 알기에 더욱 말할 수 없었던 속내.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제 함께할 날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많이 울면 안 돼. 너무 울어. 같이 있을
있을 날이 앞으로 시간이 더 많으니까 당간 아빠가 따뜻하게 잘 해줄게. 이제 앨범엔 가족 모두가 함께한 사진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가족이 함께하는 또 다른 오늘이 시작됐습니다. 부지런히 추억 쌓기에 나선 가족들. 오랜만에 외치니까 좋아요. 진짜요? 네. 기촌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아 진짜요? 네. 아내와 딸을 데리고 온 이곳은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동호 갯벌. 아침부터 바삐 걸음을 옮긴 이유는 대학원생인 딸이 저녁이면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모래 섞인 갯벌에 사는 백합 캐는 기구까지 총동원. 온 가족이 열심입니다. 가족이 취미가 조개 잡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집사람이 조개 캐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저 웃는 거 봐. 한꺼번에 많이 해봐. 여기 엄청 나온다 이거. 빨리 와. 드디어 노다지 발견? 정말 많네요. 딸 보람양도 아내 심상숙 씨도 빙글에 웃음을 짓습니다. 색깔도 다 틀리고 맛있겠다. 예전에는 별로 같이 안 다녔는데 이제 여기 와서 다 같이 나와서 조개를 젓가니까 조개는 물론 소라까지 1시간 반 동안 캔 수확이 꽤 됩니다. 집 앞마당에서 열린 조개구이 파티. 가장 열심히 캔 아내부터 한 입. 서로서로 위해주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는데요. 조개만으로도 충분한 건 가족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맛있어? 맛있네. 재밌는 이벤트 이렇게 조개 잡는 것도 좀 하고 같이 이제 가족끼리 오손도손 시간을 많이 가져야죠. 아, 그러세요? 약속할 거예요? 아, 약속해야죠. 몇 달 전부터 만들어 온 가구가 드디어 배송되는 날. 얼마 전 이곳에 귀촌한 분이 주문한 진열장이라는데요. 우리 지역에 그 귀촌에서 노골푸드 매장 하는 분한테 지금 가구 갖다 주려고 실은 거예요. 귀촌 후 농사를 지었지만 판매처가 마땅치 않아 직거래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웃. 그 이야기를 듣고 공성희 씨가 거의 원가로 진열장을 만들어줬답니다. 매장 규모는 작은데다가 기성품을 활용하자니 이렇게 공간도 활용 면에서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직접 저희 선배님에게 의뢰를 했죠. 매장에 알맞게 짠 가구에 개성 만점 인테리어와 실용성까지 더하니 일석이조네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고맙습니다.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정말로 장사 잘 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돈 많이 벌어야 돼. 아유, 고맙습니다. 기촌을 해서 마을에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요? 네. 아니 뭐 이제 이런 거는 저한테는 이제 쉬운 일이고 이제 뭐 큰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러주면은 저도 고맙죠. 아, 오히려 또 고마우신 네, 거예요? 그럼요. 왜 고맙다고 생각해요? 같은 동네 이제 일원으로 이렇게 해주고 저한테 이제 부탁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고맙죠. 행복한 가구를 만드는 특별한 몫의 기분 좋은 귀촌 인생. 앞으로 하루하루 아로새길 추억 속에 웃음꽃만 가득하게 바랄게요.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And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 it mine. I said, if you still want me, it's time.